하루 한 문제 은서파의 대충 APS 지금 시작합니다. 네, 오늘 살펴볼 문제는 백준 17779번 게리먼더링 2가 되겠습니다. 이 문제도 삼성 코테 기출문제 중에 하나죠. 자, 문제 살펴볼게요. 재현시의 시장 구재현은 지난 몇 년간 게리먼더링을 통해서 자신의 당에게 유리한 선거구를 확정했다. 견제할 세력이 없어진 구재현은 권력을 매우 부당하게 행사했고 심지어는 시의 이름도 재현시로 변경했다. 나쁜 놈이네요. 이번 선거에서는 최대한 공평하게 선거구를 획정하려고 한다. 재현시는 크기가 n/n인 격자로 나타낼 수 있다. 격자의 각 칸은 구역을 의미하고 R행 시열에 있는 구역은 R,C로 나타낼 수 있다. 구역을 5개의 선곡으로 나눠야 하고, 이거 딱 정해져 있나 봐요. 네, 구역은 5개의 선곡으로 나눈다. 그리고 각 구역은 5선거 중에 하나에 포함되어야 한다. 선거구는 구역을 적어도 하나 포함해야 된다. 규칙이 많네요. 한 선거구에 포함되어 있는 구역은 모두 연결되어야 한다. 떨어져 있으면 안 된대요. 규칙들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구역 A에서 인접한 구역을 통해서 구역 B로 갈 수 있을 때 두 구역은 연결되어 있다고 한다. 연결이 무엇인지 정의를 하고 있어요. 중간에 통하는 인접 구역은 0개 이상이어야 하고 모두 같은 선거구에 포함된 구역이어야 한다. 여기까지 딱 읽으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이거는 뭐 연결 뭐 이런 거 하니까 그래프, 그렇죠? 사방 탐색, 완탐 이런 단어가 여기까지 다 떠오르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런 식으로도 풀리죠. 저도 이제 이렇게 한번 풀어봤었는데 실제로 풀어보면은 시간이 일반적인 풀이보다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더라고요. 메모리도 많이 소요가 되고. 그래서 이 문제는 여기까지 읽었을 때는 이런 뉘앙스를 풍기지만 이 문제 풀이에서는 이렇게 접근하지는 않을 계획입니다. 자, 선거구를 나누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기준점 XY와 경계의 길이 D1, D2를 정의한다. 이 문제에서 가장 어려운 점이라고 할까요? 그거는 위에서는 R,C라는 개념을 썼었는데 밑에서는 또 X하고 Y 개념을 이렇게 쓰고 있어서 매우 여기 텍스트를 읽기가 헷갈려요. 그래서 텍스트로 여러분이 제약사항을 확인하는 것보다는 이 텍스트의 내용을 읽고 그림을 보고 어떻게 하라는 건가 보다 라고 이해하시는 게 훨씬 쉽습니다. 액면 그대로 텍스트를 받아들이는 것보다는. 자, 기준점 XY 여기가 아마 출발점인가 봐요. 아무튼 출발점에서 경계 D1과 D2를 정의한다. D1과 D2는 모두 다 1보다 크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어떤 조건들이 나오는데 이 조건들을 우리가 그림에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출발점이 XY라 그랬고 D1과 D2를 정의한다 라고 그랬어요. 자, 살짝만 올려서 그림이 같이 나오게 한번 해볼까요? 자, 제점이 D1과 D2는 1보다 크다 라고 그랬고요. 두 번째 조건 한번 보죠. 1보다 크다 X. 여기서는 X, Y의 좌표를 여기서 설명을 할 때는 여기를 1,1로 잡고 있습니다. X는 1보다 크게 나갔고 X 플러스 D1 플러스 D2는 N보다 작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기가 어디라 그랬냐면 이거 출발점입니다. 출발점 우리 X, Y라고 하지 않고 저는 그냥 I, C라고 할게요. 여기서 출발할 거예요. 그리고 D1과 D2가 있는데 D1과 D2는 요렇게 이게 D1이에요. D1에 의한 거예요. 그래서 D1은 얼마냐면 여기서는 2죠. 2. 가로 세로 모두 다 2겠죠?
D2는 이 녀석이에요. D2. 이렇게 되겠죠? D2도 역시 가로로 2, 세로로 2 요만큼이죠. D2입니다. 그래서 D1은 우상향, D2는 우하향입니다. 두 번째 거에서도 역시 동일하게 이 지점을 내가 출발점인 R, C라고 잡았을 때 D1은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세 칸이죠. 가로 세로 D1이에요. 이게 D1에 의한 거. 그리고 이렇게 우하향으로 가는 거, 이게 이제 D2에 의한 거죠. D1은 3, D2는 2였던 거죠. 자, 그렇게 됐을 때, 자, x는 1보다 크고, 당연히 x도 양수고, D1, D2도 양수니까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죠. 우리가 체크 안 해봐도 되고, x 플러스 D1 플러스 D2가 m보다 작다라는 건 뭔가요? 자,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출발점에 시작해서, D1이 요만큼이죠. D2는 이것이 마름모니까 원래 D2는 이쪽인데 이 영역도 똑같이 D2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가 D2라고 볼 수 있겠죠. D1 플러스 D2 여기 출발점 플러스 D1 플러스 D2 그럼 가로로 쭉 가는 방향인데 이게 어디를 넘어가면 안 되겠다. n을 넘어가면 안 되겠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D1 플러스 D2 여기 D2라고 그랬죠? D2 욕을 해봤을 때 어디를 넘어가면 안 된다? n을 넘어가면 안 되겠다. 그래서 경계값에 대한 조건이네요. 당연하게 되고 요거는 그래서 우리가 체크해 봐야 될 내용 같고 자 그리고 1보다 크거나 같다 y 빼기 d1 항을 약간 옮겨보면 1보다 1 플러스 d1은 y 이렇게 되네요. 로의 최초 위치는 1 플러스 d1 이렇게 되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y 빼기 d1은 당연히 y보다 작겠죠. 두 번째 조건은 신경 쓰지 않아도 되겠고 세 번째 y가 y 플러스 d2보다 작다. 이것도 신경 쓰지 않아도 되겠죠. d2가 양수니까. 자, 마지막 거 요거 y 플러스 d1이 d2가 요거 두 개만 봐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제일 처음에 조건은 1 플러스 d1이 y보다 작다 라고 되어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출발을 할 때 지금 y가 지금 로우에 대한 방향이잖아요. 줄에 대한 방향이죠. 자,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이렇게 갈 수는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y는 최소한 어디에는 있어야 돼요?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되겠죠. 그렇게 이렇게 갈 테니까. 그래서 y는 최소한 여기부터 돼야 되니까 2보다는 커야 된다는 거죠. 현재는 여기가 1.1에서 지금 시작한다 그랬죠. 그래서 2보다는 커야 된다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d1이 최소 1이니까 y 플러스 d2가 m보다 작다 이건 뭐예요? 여기가 y가 있을 때 d2는 요게 d2잖아요. 이 d2 이쪽으로 이렇게 되겠죠. d2가 쭉 늘어가다가 y에다 d2를 더했는데 어디까지는 갈 수 있지만 n까지는 갈 수 있지만 여기를 넘어가면 안 된다 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세로에 대한 조건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4개 이 조건들은 이 내부에서 마름모를 어떻게 우리가 그릴 수 있을 것인가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그런 것에 대한 기준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정리해보면 마름모를 그릴 수 있다면
네, 요 한 문장으로 정리해 볼 수 있겠죠. 아무튼 수식을 준 건 되게 고맙네요. 자, 그리고 다음은 경계선이다. 경계선은 뭘 의미하는 거죠? 여기 아래에 있는 그림에서 이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이 O에 대한 이 경계선을 의미하고 있어요. 자, 마름모를 우리가 그려봐야 될 텐데 친절하게 그 경계선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설명해 주고 있네요. 한번 검증해 볼까요? 자, 첫 번째 x 플러스 y가 주어졌을 때 우리 r, c라고 쓸게요. r, c가 주어졌을 때 플러스 1,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x는 로는 일씩 증가하고 컬럼은 일씩 감소하고 있어요. 그 xy 개념으로 생각해 보면 x 즉 컬럼은 증가하고 로는 감소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방향이죠. 처음에 거는 컬럼은 쭉 증가하고 로는 감소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는 두 번째 거는 x 플러스 1, y도 플러스 1 둘 다 일씩 증가하고 있죠. 두 번째 거는 이쪽이 되겠네요. 이쪽 경계. 이게 1번, 이게 2번을 지금 의미하고 있고요. 3번. 자, 출발점이 이제 어디냐면 x 플러스 d1, y 플러스 d1이에요. 거기가 아까 어디였죠? 1번 그 경계선의 맨 끝점이죠. 자, 여기서부터 간다는 이야기네요. 여기서부터 가서 어디로 갈 거다? 자, 그 컬럼 쪽은 일씩 증가하고 로 쪽도 일씩 증가하고 있네요. 쭉 간다. 네, 어디까지 가겠어요? 이렇게는 D2 영역이죠. D2만큼 그렇게 가겠죠. 자, 마지막은 x 플러스 D2, y 플러스 D2. 자, 두 번째 탐색의 마지막 끝점이죠. 거기서는 x는 1 증가, y는 1 감소. 그러니까 이런 방향으로 가는 거죠. 이게 3번이었고 이게 4번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주어진 이것에 따라서 우리가 지도에다 표시를 하면 경계 영역이 표시될 수 있다라는 거네요. 자, 다음으로 3번 볼게요. 경계선과 경계선 안에 포함되어 있는 곳은 5번 선거구이다. 네, 방금 우리가 이렇게 경계선을 나타내 봤었는데 이 경계선도 당연히 5번 구역이고 경계선 안에 있는 이런 곳들도 다 5번이래요. 여기도 우리가 5번이라고 채워줘 봐야 되는데 어떻게 채워줘 볼까요? 얘를 기준으로 한번 봐볼까요? 이 기준으로.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일단은 왼쪽에 있는 벽들을 이쪽을 경계선을 먼저 그렸어요. 이쪽을 먼저 그리고 왼쪽에 있는 이 녀석들을 시작하는데 여기에서부터 출발해서 오른쪽으로 쭉 가면서 5가 아닌 곳들이 있어요. 여기는 내부죠, 내부. 오른쪽으로 갔으니까. 5가 아닌 녀석이 있으면 여기를 5로 표시합니다. 언제까지? 5를 만나기 전까지. 현재 내가 경계선을 그렸고 경계선은 오른쪽으로 가봅니다. 아직 5가 아닐 거예요. 여기가 아마. 그럼 5로 바꿉니다. 5로 바꿉니다. 5로 바꿉니다. 그리고 5가 아닌 녀석이 5인 녀석이 나왔어요. 그럼 중단. 네, 출발점에서 5로 바꾸고 5로 바꾸고 5로 바꾸고 5가 나오면 중단. 출발점 5로 바꾸고 5가 나오면 중단. 네, 이렇게 한번 처리를 해볼 거고요. 맨 위쪽과 맨 아래쪽은 오른쪽으로 갈 만한 거리가 없죠. 이쪽은. 그래서 이 두 녀석은 빼고 나머지 경우에 대해서 오른쪽으로 쭉 가면서 5가 아닌 녀석들은 5번으로 바꿔버릴 거예요. 자, 다음 조건으로 4번. 5번 선거구에 포함되지 않은 구역 RC의 선거구 번호는 다음 기준을 따른다. 자, 그림을 보고 해보는 게 훨씬 이해가 빠릅니다. 지금 출발점이 R, C예요. 그러니까 R, C에 있다고 생각했을 때 1번 영역은 요만큼이죠. 이렇게가 1번 영역이죠. 4번 사각형으로 생각해보면 그럼 이 지점은 얼마가 되는 거죠? 이 지점 R 빼기 1이 되겠죠? 이 지점은 여기가 C고 요만큼이 얼마라 했어요? D1이라 그랬죠? 이렇게 올라가는 거니까 이 지점 그래서 C 플러스 D1이 되겠네요.
그래서 요만큼이 1번 영역인 거죠. 2번 영역은 어떤가요? 2번 영역은 요만큼인가요? 요만큼. 자, 이 지점이 얼마예요? C 플러스 D1에다가 플러스 1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끝까지 갔고. 자, 이 지점이 가장 사실 좀 복잡하네요. 이 지점은. 이 지점은 최초 R에서 요만큼 올라갔죠. D1만큼. 그리고 요만큼 내려온 거죠. 그래서 요 거리가 얼마다? D2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그래서 이 지점은 어떻게 우리가 표시해 볼 수 있냐면 R에서 빼기 D1을 한 다음에 플러스 D2 된 게 바로 이 지점이죠. 그래서 2번 영역을 우리가 표시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3번 영역은 어떻게 되나요? 3번 영역은 4번부터 볼까요? 4번. 4번 영역은 이렇게 되네요. 네, 여기 4번 영역이에요. 그럼 이 지점은 R-D1 플러스 D2 플러스 1이 되겠죠. 한 칸 밑으로 내려오니까. 그리고 아래 지점, 이 지점은 어떻게 돼요? 이 지점. C에서 요만큼 온 거죠. C에서. C 플러스 D2가 되겠죠. 그럼 나머지 한 칸이 이제 3번 영역이 남았는데 3번 영역은 요만큼이구만요. 요만큼이고 이 경계 이 지점은 C 플러스 D2에서 빼기 1 한 거네요. 이 지점은 R이고 그러면은 각각의 영역을 우리가 색칠할 수가 있게 됐죠. 각각의 영역을 색칠할 수가 있게 됐어요. 그래서 영역을 구분을 다 해봤네요. 근데 이걸 할 때 위에서 나와 있는 대로 쭉 하다 보면 이 경계가 이렇게 써지는 데를 우리가 표현하기가 상당히 번거로울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작업의 순서는 먼저 1번 영역을 표시할 겁니다. 1번 영역 표시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2번 영역을 표시합니다. 2번 영역 요만큼. 5번을 지금 무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3번 영역도 표시하고요. 3번은 이렇게네. 3번 영역도 표시하고 4번 영역도 표시합니다. 그래서 이게 1번 작업인 거죠. 경계에 따라서 표시한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해볼 일이 뭐냐면 5번의 경계선을 표시할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표시하면서 요거의 오른쪽으로 가면서 5가 아닌 녀석은 5로 바꾼다. 언제까지? 5가 나올 때까지. 그래서 두 번째로 할 일이 경계선에 따라서 5번 영역을 표시해 보는 게 두 번째 작업이에요. 그럼 사실 거의 끝났죠? 이제 할 일은 뭐예요, 이제? 쭉 맵을 이제 2차원 배열 탐색하면서 여기 영역이 1이니 그러면 1번 영역의 인구의 합 그리고 2번 영역의 인구의 합 이런 식으로 다 영역별로 이제 인구의 합을 구해보면 되겠죠. 그래서 인구의 합을 우리가 어디다가 저장해 보면 좋을 것 같냐면 0, 1, 2, 3, 4, 5 이런 배열에다 만들어 놓고 뭐 1번 영역 다 해봤더니 뭐 10명이더라. 2번 영역은 30명이야. 3번 영역 100명이야. 4번 영역 20명이야. 5번 영역 30명이야.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이걸 뭐 해요 이제? 정렬해 주면 되겠죠. 정렬해 보면 100명, 30명, 30명 그리고 뭐 30명, 20명이구나. 20명, 10명 이렇게 됐을 때 최대와 최소 차 여기서는 100 빼기 10 여기서는 그래 90명이네요. 이 최대와 최소 합이 차가 가장 작은
그런 선거구를 확정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이 문제는 얼핏 제일 처음에 생각을 했을 때는 완탐, 그래프에서 완탐 해야 될 것 같은데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시간이 오히려 오래 걸리고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그냥 하라는 대로 그냥 쭉 그려가지고 하면은 훨씬 쉽더라 라는 거였습니다. 자, 솔루션 한번 봐볼까요? 네, 백준 17779번 게리맨더링 2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뭐 입력을 받기 위한 인풋이 선언이 되어 있고요. 지도의 크기 n이 있습니다. 인트의 2차원 배열이 두 개가 있는데 팝맵 이 녀석은 인구 분포를 나타내는 녀석이에요. 그래서 주어지는 거죠. 그리고 에어리어 맵 같은 경우에는 선거구 영역 표시를 위한 겁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바꿔가면서 영역을 바꿔가면서 그 영역에 포함되어 있는 인구가 어떻게 되니? 이렇게 물어보겠죠. 그리고 우리가 구해야 될 값은 최소 차이. 최대 선거구와 최소 선거구의 차이가 최소가 되는 거. 그리고 각 영역별 인구 팝스. 팝스는 각각 선거구별로 이렇게 0, 1, 2, 3, 4, 5 해가지고 선거구별로 몇 명씩 있는지 우리가 써보기로 했죠. 그리고 이거를 정렬해서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이를 이용해서 얘를 구해보기로 했어요. 자, 메인 메소드가 등장했습니다. 인풋이 있고요. 잠깐 방향을 바꿔봤고 n을 입력받고 팝맵과 에어리 맵을 초기화해줬네요. 그리고 스트링 토커나이저를 통해서 파퓰레이션 맵을 완성을 시켜봤습니다. 이제 입력이 완료됐으면 반드시 한번 이렇게 출력해서 입력이 잘 됐는지 확인해 보세요. 자, 그리고 전체 맵을 탐색하면서 로우하고 컬럼을 탐색하면서 각각의 상황에서 D1과 D2를 1부터 N까지 바꿔가면서 다 대보는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 얼마가 되나, 저렇게 했을 때 얼마가 되나, 그죠? 근데 로하고 컬럼의 범위를 정할 때 우리가 이렇게 지도가 있다고 생각해 보면 저는 탐색을 이렇게 할 거거든요. 이렇게 그릴 거거든요. 그러면 제일 처음에 여기서 시작해서 이렇게 나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로는 어디서부터 시작하면 돼요?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되죠. 로는 그래서 1부터 시작을 하게 되고 컬럼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컬럼은 여기서 이렇게 간다는 것은 의미가 없죠. 여기서 이렇게 가는 것도 의미가 없죠. 왜냐하면 이렇게 내려가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최소한 두 칸은 확보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컬럼은 n-2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아요. 여기가 이제 전체 우리가 가야 될 경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경계에 대해서 자, D1과 D2를 우리가 계속 바꿔가면서 모든 케이스를 다 헤아려 봅니다. 이때 경계값의 조건은 어떻게 돼야 되냐면 자, 컬럼 쪽으로는 자, C에서 시작을 해서 이 컬럼에서 시작해서 요렇게 가는 게 여기가 D1 여기가 D2잖아요. 그래서 C 플러스 D1 플러스 D2 하면 이게 어디 안에 있어야 된다. 여기 경계 안에 있어야 되죠. 그래서 C 플러스 D1 플러스 D2 하면 경계 안에 있어야 되고 자, R 빼기 D1은 뭐예요? R 빼기 D1은 위쪽이죠. 이제 위쪽 아래에서 쭉 올라갈 때 올라가는 게 이제 빼기잖아요. 이 녀석은 어떻게 돼야 된다? 0보다는 아래쪽에 있어야 된다. 그리고 R 플러스 D2 이제 이쪽이죠. 이쪽 내려갈 때도 무한정 내려가면 안 되죠. 네. 어떻게 된다? 이 경계가 여기보다는 위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R 플러스 D2는 N보다 작다라는 경계가 나오겠습니다. 이 녀석이 D1이고 이쪽이 D2죠. 지금 이쪽 방향이 이쪽이 D1이고 자 그렇게 됐을 때 자, 일단은 에어리어 맵을 하나를 계속 재사용할 거기 때문에 초기화를 해주세요. 각각의 행들을 0으로 채워주고
자, 마크 1, 2, 4는 1번부터 4번 영역까지를 표시하는 메서드예요. 그래서 각각의 영역들 아까 우리가 그림에서 그려봤던 거 있죠? 문제에서. 마크 1 같은 경우에는 0부터 R-1 그리고 로로는 0부터 C 플러스 D1 그리고 거기다가는 1번이라고 표시할 거다. 그리고 2번 영역은 뭐 이 경계이다. 이건 아까 설명드렸으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3번 영역은 이 경계이다. 4번 영역은 이 경계이다. 그래서 경계값을 줘가면서 1번부터 4번까지를 쭉 표시해 줄 거예요. 마크 1, 2, 3, 4, 1, 2, 4 메서드는 되게 구성은 간단해요. 네, 이 녀석은 그냥 경계를 우리가 전달받았잖아요. 로우하고 로우 스타트, 로우 엔드, 그리고 컬럼 스타트, 컬럼 엔드. 경계를 전달받았기 때문에 그 경계를 가지고 반복 도는 거죠. 그리고 에어리어라는 값을 전달받아서 에어리어 맵의 해당 좌표 값을 그 에어리어로 바꿔줍니다. 그럼 전체 지도는 1부터 4까지로 쫙 표시가 됐겠죠. 자, 그리고 나서 다음에 할 일은 마크 5. 다음에 할 일은 5를 이제 표시해 주는 거죠. 5는 출발점이 R,C이고 D1과 D2로 구성되어 있다. 자, 마크 5로 가보죠. 자, 마크 5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우리는 어떻게 채울 거라 그랬냐면 지도를 먼저 이쪽을 만들어 준다 그랬죠. 그리고 요렇게를 만들면서 여기서 이렇게 가면서 이쪽으로 가면서 중간에 5가 아닌 녀석들은 다 5로 바꿔가면서 5를 만날 때까지 이렇게 갈 거라 그랬어요. 그죠? 제일 처음에 그래서 우상향2가 이제 여기 요렇게 가는 녀석이에요. 이렇게 가면서 여기가 지금 로우 컴마 컬럼이 되겠고요. 그만큼이 D2, 그만큼이 D1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상향 2는 이제 이쪽이에요. 이 라인은 어디서부터 출발하게 되냐면 로우 플러스 D2에서부터 시작하겠죠, 여기가. 로우 플러스 D2 그리고 컬 플러스 D2에서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로우 플러스 D2, 컬 플러스 D2에서 시작을 하면서 i는 일씩 쭉 감소하고 로는 일씩 쭉 감소하고 컬럼은 일씩 쭉 증가하겠죠? 그래서 로는 일씩 감소하고 일씩 증가하고 그게 어디까지? 이쪽 라인은 D1이잖아요. D1. D1의 범위에서 쭉 가주면 되겠습니다. 해당 영역은 5라고 표시한다. 자, 우하향은 이거예요. 우하향. 0부터 이제 D2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D2죠. 자, 그 지점의 출발점의 좌표는 이 지점의 좌표는 로 빼기 D1 그리고 컬 플러스 D1이 될 거고 D2의 범위에 있을 때까지 로하고 컬럼이 이쪽 방향은 다 증가하네요. 5로 표시해 준다. 자, 그리고 우상향이 이제 다음이 요거예요. 요거. 자, 로하고 컬럼에서 그냥 시작을 하죠. 담백하게 로하고 컬럼에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얼마의 거리만큼 D1만큼 이동할 거예요. D1만큼 이동할 건데 로우는 일씩 증가하고 로우는 일씩 감소하고 컬럼은 일씩 증가하죠. 5로 표시해 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에 한 게 뭐냐면 오른쪽으로 쭉 가면서 어떤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쭉 가면서 5가 아닌 지점을 5로 바꿔주는 거죠. 그래서 right는 컬 플러스 i 플러스 1이라고 기준점이 되어 있고요. 여기가 이제 다음 점, 여기를 의미하는 거죠. 어떤 컬럼 기준에서. 이런 지점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i가 d1보다 작다면 꼭지점이 아니라면 이 꼭지점은 옆으로 가볼 게 없잖아요. 그렇죠? 한 칸밖에 없으니까. 꼭지점이 아니라면
while true 하면서 자, 만약에 어떤 지점을 살펴봤더니 그 지점이 5가 아니더라 라고 하면 거기 5로 바꿔버려라. 그렇죠? 그리고 right 뿔뿔해서 right를 한 칸 전진시켜 줬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 말은 뭐예요? 5라면 네, 그러면 반복은 더 갈 필요가 없겠죠? 네, 밑에 있는 두 번째 메서드 우하향 부분도 동일하죠. 네, 우하향 부분은 아까 거랑 달라진 부분은 동일한 메커니즘인데 네, 누구를 가지고 지금 돌고 있냐 라는 거 그리고 기준점은 어디였냐 기준점은 똑같았겠네요. 네, 우하향 이쪽으로 내려가는 거니까. 그리고 라이트를 잡을 때 이제 컬 마이너스가 아니라 이제 컬 플러스 i 플러스 1로 잡아야 되는 거. 이 부분만 바뀌어지겠네요. 나머지 로직은 여기만 약간 신경 써가면서 풀어보면 되겠습니다. 자, 동일한 메서드 내용이 되어 있고요. 자, 그걸 이용해서 그러면 슈르륵 올라가 보면 자, 이제 5번 영역이 이제 다 표시가 됐겠죠? 네, 그렇게 되면 5번 영역까지 다 표시가 돼서 우리 지도에는 하나의 선거구가 획정됐을 거예요. 그 상태에서 한번 결과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죠. 당연히 출력 한번 확인해 보고 카운트라는 배열을 메서드로 호출해서 자 먼저 팝스라는 곳에다 이제 우리가 전체 인구의 집계를 할 거라 그랬어요. 0, 1, 2, 3, 4, 5 에다가 각각 집계를 한번 써볼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이 팝스를 일단 0으로 초기화를 해주고요. 쭉 세알려 봅니다. 네, 포 0부터 해서 로그다 0부터 n까지 다 가봅니다. 그러면서 팝스의 r 플러스 c를 어디다 할당해 주냐면 자, 그 녀석은 여기에다가 물어보면 인구를 알 수가 있고 에어리어 맵에다가 물어보면 구역 번호를 알 수 있죠. 그래서 팝스에다가 팝스 해당 구역 번호에다가 해당하는 인구수를 더해주면 되겠네요. 그럼 총 집계가 완성이 됐을 거고 그 팝스 배열을 소팅해줘요. 그럼 작은 순서부터 큰 순서로 쭉 갔겠죠? 네, 이렇게 쭉 돼 있겠죠? 그래서 5가 맥스, 0은 0이니까 1이 최소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팝스 5에서 팝스 1을 빼주면 우리가 원하는 최소값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에 출력해주면 이 문제도 끝나겠네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이거 탐색인 것 같아서 BFS 막 이렇게 돌려봤더니 사실 오히려 이렇게 하는 게 훨씬 간단하더라 라는 거였어요. 자, 이렇게 해서 백준 17779번 게리 맨더링 2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